위메이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위메이드가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22평에 수렴이 거의 되어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왔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건 위메이드가 원래 변동폭이 크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는 이런 조정은 원래부터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업데이트하면서 올려드린 내용은요. 게임주는 내년 1월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바닥 구간을 이번에 만들었다.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격을 조금 좁히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자. 그래서 가격을 집중해서 잡자.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근거는 게임주에 대한 대장주, 그쵸? 대장주가 있죠. 그게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에 대한 강세 구간까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자, 게임에서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토대로 그쵸 실적의 변화를 이야기를 드릴 텐데 무엇보다 오늘은 수급 관련해서 이야기를 같이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매수할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팔아요. 근데 그건 이해도 됩니다. 자, 보세요. 너무 끔찍한 하락 구간을 겪다 보니까 이 하락 구간 이후에 반등이 실제 나왔을 때는 정말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나오는 상승세와 그리고 올해 초에 발생했었던 이런 구간은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렵다. 왜? 여기는 신고가가 아니고요. 여기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확인도 시켜줬고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나왔었던 내용이 미르포에 대한 그렇죠. 미르포에 대한 글로벌 판호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과 그걸로 인한 성과까지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대형주, 그렇죠? 게임 내에서 대형주가 함께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절대로 잊지 말고 매매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다가 크래프톤을 한번 깔아볼게요. 크래프톤을 깔고 보면 일봉으로 보면 크래프톤을 한번 깔고 보면 충분히 바닥을 짚고 와서 한 30% 이상 상승 구간을 만들었고요. 위메이드는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저가 대비해서 상승폭을 만든 게 한 100%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쵸 바닥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나왔었던 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지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G스타가 있었으니까 그 나이트크로우인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아무리 기대감을 간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하락한 종목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돼요. 그게 실적이죠. 실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업황이 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업황은 여기 업종 내에서 대형주를 기준해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지금 위메이드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얼마에 매수할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 내용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주가는요. 딱 가운데를 끄어서 여기가 기준 가격이 되고 위에는 고평가 구간, 아래는 저평가 구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평가는 언제 되고 고평가는 언제 될까요?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 있으면 계속된 고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장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계속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되느냐? 잘 생각하세요. 이익은 납니다. 이익은 나는데 이익률이 좋지 않아요. 자, 그렇다는 건 확보되어 있는 매출처는 있고 근데 이제 고인물이 된 거죠. 그렇죠? 새롭게 무언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가장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은행주의 이익의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 성장주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신한지주 보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자, 주봉으로 돌려서 한번 볼게요. 장기 차트를 보면 자, 보세요. 20년도에 급락을 했죠. 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시 회복을 합니다. 고가를 못 넘죠. 그렇죠? 적정한 가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었다는 건데 요 구간에서도 계속된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익이 20년도에 5조 원, 5조 9천, 5조 8천, 6조 3천, 그렇죠? 계속해서 증가하죠. 그렇죠?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대략 한 23년도에는 5천억 정도 이익이 증가를 했잖아요. 근데 주가 어떻게 됐나요?
큰 폭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게 문제가 아니라 자 보세요. 계속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이게 성장을 못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못 버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은 무조건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고 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저가주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뭐 동전주 뭐 그런 게 아니라 시가총액 뭐 1,000억, 2,000억, 3,000억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정말 조 단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빠른 증가가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발생했을 때라는 거고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체크할 때는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업종에 대한 그쵸?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업종이 전환점을 맞게 되는 종목이 언제 시점에 강세를 보이는지 요 구간을 체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위메이드를 볼 때 그 업종에 대한 그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할 때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크래프톤. 그쵸? 대장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쵸? 오늘도 5% 빠지고 고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눌려 있는 이 구간에서는 신고가를 만들면서 그쵸? 장기간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하락을 내가 고가에서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그지 같을까요? 그쵸? 그래서 항상 오른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신고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몇 배가 더 올랐죠? 그렇죠. 2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10배 정도의 상승이 한 달, 두 달, 세 달, 거의 한 4달 정도 만에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지 말고 신고가를 달성한 그 시점부터 공략에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3개월로 잡고 가자. 그러면 지금 위메이드의 상황은 이런 부분까지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뭐예요? 크래프톤이라는 대형주의 움직임까지 갖춰져 있는 거고 21년도를 지나면서 그쵸? 여러 가지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죠. 유동성 장세이기도 했고 뭐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도 붙어 있었고 뭐 NFT라는 조금 생소한 그쵸? 생소한 내용도 같이 붙으면서 뭔가 되게 거품을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존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끔찍하게 넘어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거품이고요. 여기까지는 가지고 있던 기업의 적정 가치고요. 여기부터는 저평가 구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온 겁니까? 저평가를 해소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올 때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겠지만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은 그렇죠. 이제 상승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언제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좋은 종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에 있는 게 위메이드고 위메이드는 이번 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지금 중요한 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가격이다. 그리고 그 시세의 끝은 크래프톤의 움직임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저는 그 상황을 그렇죠. 언제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기술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내년 1월 정도까지면 우리가 위메이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그렇죠. 대부분 얻고 나서 거의 한 2개월에서 3개월, 길면 5개월 정도의 횡보 구간을 거치고 그때 가격을 유지해 있으면 그때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근데 그때도 보는 게 크래프톤이 유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시세가 붙었다. 그래서 신고가를 발생시켰다. 신고가를 발생시키고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조정 구간 이후에는 그쵸 기간 조정의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돌파 관점을 보는 경우가 있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돌파와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대형주가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체크고요. 그리고 대형주가 있는 종목은 대형주를 파악해서 그쵸 대형주의 가격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눌림목 구간에 그냥 매수를 해도 된다. 그게 위메이드의 지금 가격이고요.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그 순간부터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매수 구간으로 들어가지만 여기서 내가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요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가까지 상승을 하더라도 대략 20%에서 30% 정도의 안전 마진은 확보가 되고요. 자, 그렇다는 건 22평선을 기준해서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리스크 대비해서 즉 내가 위험을 감당하는 것 대비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 커지는 부분을 대형주에다 접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대형주를 파악을 해서 위메이드 같은 변동성이 큰 종목을 매매를 하면 내가 기간을 잘 잡았을 때 수익의 폭을 굉장히 키울 수 있다. 이러고 나서 그쵸 고가를 돌파하고 수익이 발생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내년 1월까지 제가 본다 그랬죠. 내년 1월 이후에 횡보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간을 적으면 한 3개월 정도, 길면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는
그쵸? 가격을 지켰을 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즉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왜? 시세가 나왔을 때는 매도해야 되니까. 그쵸? 간단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 그 간단함을 위해서 반드시 대형주를 체크를 해야 되고 위메이드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가격이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전략은요,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어떤 종목이든 2주 안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격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정말 진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주가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이 뭐 발생해서 주가 변동이 나온다? 만약에 내려요. 그럼 매수 구간이 맞아요. 근데 올라요. 그러면 매도 구간입니다.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간 것에 대한 근거가 뒤에 안 붙어요. 그러면 반대 방향의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반대 방향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회귀합니다. 원래 가격대로. 그쵸? 그럼 지금은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 그 돈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물량을 고가까지 계속 올리면서 위에서 받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단순히 개미털기에 지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눌림목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으로 전환시켰을 때 꾸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그쵸, 수익 구조가 만들어진다. 자,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위메이드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위메이드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응용해서 본다면요, 어떤 매매가 가능하냐?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단기 매매가 가능해지고요. 무엇보다 오늘도 10% 정도의 수익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장 마감 동시효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왜? 가격이 먼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면, 자, 여기 11월 24일 오전 8시 44분, 그쵸, 시장가 매수했고 칩스앤미디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칩스앤미디어 상황을 보면, 자, 보세요. 칩스앤미디어 오늘 시가 대비해서 몇 프로입니까? 10% 정도의 상승 마감이 됐고 상한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고 나옵니다. 이런 구간이 왜 만들어질까요? 그쵸? 신고가를 만들고 충분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그쵸, 위로 가죠. 그래서 하루에 10%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하루를 더 보유했을 경우에는 제가 상한가를 간 상황이 나오면, 그쵸, 하루를 더 보유하는데 상한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내용의 전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보다 중요한 건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뭐 5%, 10% 정도의 단타 매매를, 그쵸, 신고가 매매를 통해서 단타를 계속해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소통방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딱 1000분까지만 받을 계획이니까 선착순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뭐 칩스앤미디어 말고도 뭐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장중에 매매하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종근당, 그쵸,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어저께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입니다. AD 테크놀로지, 그쵸, 26,700원에 매수하겠다. 오늘 7% 상승 구간에 왔습니다. 자, 그쵸, AD 테크놀로지 7%.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신고가 매매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가에 대해서 진짜 한번 이해를 하시고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위메이드 지금 매도 구간이 아니라 매수 구간입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위메이드 꼭 보유하셔가지고 내년 1월 전까지 수익 충분히 가능하니까 가격 체크하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모든 분들이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